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과연 삼성전자의 기초체력은 얼마나 되고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각 구간별로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이 종목을 얼마에 매도를 해야 수익이 극대화될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단기간 내에 급등 나올 수 있는 단기 급등주도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대신 구독이랑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댓글에 이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넘어서 12만 전자를 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12만이라고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부터 삼성전자 충분히 10만 전자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모두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 현재 주가조차도 고평가되어 있다. 삼성전자 지금 고평가다, 거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저 이런 분들한테 반문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현재 실적에 HBM이 반영이 되었나요? HBM향 실적들 현재 반영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럼 과거에 이 8만 전자를 넘어서 9만 전자 갔던 이 시절, 자, 이때는 여러분들 무슨 재료로 주가가 9만 전자를 돌파했나요? 물론 이제 이때는 저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때보다 HBM향 실적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더더욱 올라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밸류를 다시 한번 리밸류에이션 해보면은 당연히 9만 전자 넘어서 10만 전자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HBM, 특히 이제 3나 HBM3E 이것들에 대한 이슈가 뭐 오보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럴 때마다 뭐 퀄 통과했다 이런 내용의 오버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가 뭐라고 대응을 하죠? 아직 통과된 바 없고 아직 결정 안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오늘 나왔던 기사에 의하면 이 HBM3는 공급하기로 했어요. 여기 이제 4세대죠. 요거는 공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공급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퀄 테스트가 진행 중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젠슨 황 CEO가 뭐라고 말했죠? 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HBM3E를 만들 수 있는 능력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양산도 가능하고요, 수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뭐 다른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글을 봤겠죠. 자, 그런 분들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삼성전자가 불황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업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삼성전자의 최근 공시부터 재무제표 하나하나 까보면서 어떠한 기업이고 얼마만큼의 기초 체력이 있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공시 보실게요. 자, 먼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 공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19일 날 나온 공시고요. 삼성전자 맞죠, 여러분들? 자, 보유 목적 및 변동 사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유 목적을 보면 경영권 영향, 현재 경영에 참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없음, 삼성생명보험 특별 계정 보유 주식은 단순 투자 목적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변경 사유 쭉 보면 장내 매매를 통해서 삼성생명보험은 단순 추가 취득이나 처분을 해왔고, 노태문, 박학규, 이정배 이 세 사람은 장내 매수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 변동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5월 22일부터 삼성생명보험은 장내 매도와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자, 이 증감량을 보시면은 순 매도를 이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팔아왔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팔았냐? 7월 16일까지 팔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노태문, 박학규,
그리고 이정배 이 세 사람은 5월 30일, 6월 10일에 걸쳐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요. 자, 노태문, 박학규, 이정배 이 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태문 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MX 사업 부장이자 사장이고요. 바로 이어서 박학규 씨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경영지원실장이자 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정배 씨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부장이자 사장이에요. 자, 세 명 다 모두 삼성전자의 임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약 10억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삼성생명보험은 매도를 했어요. 자, 변동 내용 총괄표 보시면 36만 2,088주를 삼성생명보험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3명 14,300주를 매수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임원들조차도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할 만큼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 말대로면 삼성생명보험이 이 종목에 대한 주식을 매도할 일이 없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제 삼성생명 법이란 게 있어요. 이게 작년 6월 달에 좀 논의가 됐던 건데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삼성생명보험은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지분 7.6% 정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3%대로 낮춰야 돼요. 아마도 이제 이것을 의식해서 지속적으로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 법안이 조금 파악이 된 이후부터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의 자세를 취해왔어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상승하든 하락을 하든 불황이든 심지어 호황기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좀 가격적으로 괜찮다 싶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임원진들조차도 최근에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인데요. 먼저 재무제표를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먼저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영업수익이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54기는 2022년도고요. 55기는 2023년도, 작년이죠.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300조가 나왔어요. 302조. 자, 그런데 23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매출액이 258.9조, 거의 259조죠. 줄어들었습니다. 약 43조가 줄어들었죠. 자, 그럼 같은 기간 동안 과연 영업이익은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여기 나와 있죠. 영업이익은 43조였는데 6.6조로 줄어들었어요. 43조에서 6.6조로 약 37조가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줄어든 매출액이 43조인데 이 중에서 37조가 영업이익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줄어든 비중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이런 판매비나 관리비들 이런 것들이나 뭐 매출 원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별로 없는데 이 매출 총이익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23년도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한눈에 파악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것만 본다면 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을 잃은 게 아닐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대한 분석보다는 연결 현금 흐름표 여기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고정 비용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일반적으로 제조업들은 이 고정비보다는 변동비의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고정비 비중이 35%가 넘어요. 이 이유는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바로 감가상각비가 높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이제 잠시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연결 현금 흐름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업 활동 현금 흐름 62조에서 44조로 줄어들었죠. 보시면은 62조였는데 44조로 줄어들었어요. 약 18조가 줄어들었죠. 자, 물론 감소한 게 맞으니까 줄어들었네. 힘든 건 맞구나. 라고 일단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이것 말고도 어디에 돈이 좀 나갔는지 이걸 파악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돈이 나갔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유형 자산의 취득. 쉽게 말해서 형체가 있는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취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을 썼겠죠. 돈을 썼기 때문에 괄호. 자,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 괄호가 되어 있으면은 나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란 겁니다. 49조가 나갔었는데 원래 2022년도에는 23년도에는 57조가 나갔어요. 자, 돈은 18조를 더 못 벌었는데 돈은 더 썼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투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돈은 좀 더 못 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놓지 않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2022년도에는 연구 개발비 얼마였죠? 약 25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23년도에는 약 28조로 연구 개발비도 더욱더 늘었어요. 자, 종합해보자면 불황은 맞아서 돈은 덜 벌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 아끼지 않았고 연구도 더 열심히 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들. 비율로 따져보면은 무려 2%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유형 자산의 취득에 사용했던 금액과 이 연구 개발비를 포함하면 카펙스라고 부르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와 계획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만일 정말로 불황 때문에 힘들었다면 삼성전자가 배당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기업이 이 불황기를 버티는 방법은 배당을 줄이고 주주들에게 그 부담감을 떠안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당에 관한 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배당을 얼마나 줬는지 나오죠. 자, 현금 배당의 총액 쭉 나와 있는데 53기, 54기, 55기 모두 다 동일한 금액을 현금 배당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약 10조 원에 달하는 재원들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이 불황에 대한 부담감도 떠안기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해오고 준비하면서 배당도 때려오면서 주주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거죠. 자, 그만큼 성실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초 체력을 쌓고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남과 더불어서 이렇게 2분기 잠정 실적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무려 1000%가 넘어요. 10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거죠. 불황기 때 잠깐 꺾였지만 다시 한번 10배의 성장을 이룩해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자,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업황이 살아나니까 이 ASP 이제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거든요. 요게 올라가니까 요거에 같이 시너지 효과로 맞물려서 같이 폭발적으로 주가에 대한 성장을 이끌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효과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승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 능력이 있고, 자,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추세 그대로입니다. 이 고점 돌파 안 나왔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조정 흐름들 무엇 때문이냐? 자, 지속적인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펄 테스트 통과했다 못했다 이런 오보 기사들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장난질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이 있고 가장 큰 건 역시나 파업이에요. 이런 악재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하게도 8만 원 안 깨고 있죠. 만일 이런 악재 때문에 8만 원 깨고 이 7만 8천 원 부근 여기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조금씩 대응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 8만 원 깨지 않고 있고 8만 원 부근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8만 전자 넘어서 9만 전자 당연히 돌파 가능해 줄 거고요. 전고점이었던 96,800원 좀 이 자리가 관건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구간에는 많은 매물들이 좀 물려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소화 과정이 거쳐진 다음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기관과 외국인, 즉 세력이죠. 이들 또한 지속적인 순매수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10만 전자 충분히 도달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10만 전자에서 11만 전자까지는 세력들이 이제 이끌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11만 전자를 넘어서 12만 전자까지 이 가격은 세력들이 이끌지 않아도 개인들이 알아서 매수세를 만들어주면서 끌어올 수 있습니다. 11만 전자에서 12만 전자가 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제가 예상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돌파 나오는 순간 그동안 이제 주식 어플 지우고 삼성전자 갖고 계셨던 주주님들 하나 둘 다시 한번 어플 깔 거고요. 주변 사람들도 주식해? 삼성전자 괜찮다던데 어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많은 개인들이, 현재도 이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거든요. 거의 온 국민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럼 11만 전자에서 12만 전자 가는 거는 거품이 아니냐, 버블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품과 버블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거품을 고려해서 12만 원을 목표가로 삼는 거고요. 여러분들 12만 원 도달하는 즉시 매도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 가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바뀌게 된다면 새롭게 제가 영상을 찍어서 브리핑서를 드릴 겁니다. 자, 다만 제가 촬영을 당연히 할 거고 업로드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거 아니에요. 요 시간 동안 대응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좀 수익을 확실하게 보시기 위해서 제 영상 보시는 거고 주식을 하시는 걸 텐데, 촬영할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하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동안 이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실시간 대응을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이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은 010-4123-8575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지금 바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삼성 대응이라고 4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대응이 필요하시구나, 실시간 대응 도와드려야겠다, 제가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면서 최종 매도가인 12만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 지금 바로 삼성 대응이라고 4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하는 거 좀 보셨던 분들이 나도 저렇게 재무제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하고 싶다, 책 보고 하려니까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삼성 자료라고 딱 4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하는지 이걸 좀 정리해 놓은 리포트가 있어요. 이제 PDF 파일인데 제가 이거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받아 가신 다음에 기본적 분석 어떻게 하는지 배워 가셔서 좀 앞으로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좀 제대로 분석하시는 방법을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이 단기 급등주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명을 살짝 가려놨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오늘 종가 16,580원이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의 11%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이 종목에 대한 고객사이자 투자사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고점에서 한번 맞고 저항 먹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성장하면은 같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엔비디아한테 퀄테스트 지속적으로 받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품질이에요, 결국. 자, 그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검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검사 장비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엇보다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아마 제 삼성전자 영상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요때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 괜찮다, 매수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올라가고 있죠.
벌써 여러분들 10% 넘게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승 여력 아직까지 위로 열린 구간이 50%가 넘어요. 충분히 지금이라도 받아가시면 50% 이상의 수익들 걷어가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010-4123-8575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번호, 자 이쪽으로 삼성특별 이렇게 네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삼성전자 주주님들에게 제가 특별 종목 알려드릴 거니까 받아가셔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타점 알아가신 다음에 실제로 한번 매매해보시면서 수익들 벌어가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